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공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12월 30일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올해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내셨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2025년 245번째 수익 실현 의견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과정도 있었고 또 즐거웠던 과정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12월 달 들어서서 우리가 많은 또 성과를 만들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큰 기쁨을 드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2026년도에도 여러분들은 복을 많이 받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머니케어 뉴스는 복을 받는 것이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투자하는 사람들은 복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조금의 재테크에도 조금씩 노력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도 많이 거래할 종목이 바로 조선이나 원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밑바닥에 깔고 가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미리미리 공부를 또 해두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또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 로봇은 지금 상당히 또 고점이에요. 그래서 적당하게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잡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도 조선이나 원전 같은 경우는 내년도 1분기 지나가면서부터 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을 또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스가, 마누가 이런 것들만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그 프로젝트들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국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조선 원전 관련돼서 이야기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좋아요 한번 눌러보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도 케어맨 클럽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하면 여러분 핵심이 뭐겠습니까? 마스가 이 단어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박이 모자란다. 뭐 군용부터 시작해서 민간 선박까지 모자란다 이런 것들인데 뭐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발주가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트럼프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결국은 LNG를 갖다 많이 팔아먹자 뭐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LNG 팔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바로 그것을 운반에 필요한 선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 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마 그 애널리스트 분들 같은 경우는 2028년도 지금 수주 잔고가 얼마큼 차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지금 발주 나오는 것들이 2028년부터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물량들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 최근에 보면 어쨌든 뭐 HD 현대라든지 뭐 하나 오션 이런 기업들이 도크를 조금 더 증설하는 그런 쪽으로 목표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수주 잔고가 좀 많이 늘어나야지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시장에서는 한 80척 이상 수주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총 필요한 물량은 200척 이상이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가 볼 때는 수주를 충분히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한 95%의 수주 잔고를 갖다 보이고 올해 목표치라고 합니다. 이미 달성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 정도면 충분히 또 내년도를 또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 조종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마스가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정부 자금이 집행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사실 AI 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민간 자본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형태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누가나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바라보는 것이 맞다. 그렇다 그러면 조금 시일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사실 조선도 그렇고요. 원전도 그렇고요. 일단 무엇을 진행하려고 한다 그러면 계획 단계가 좀 필요할 거고, 그리고 나서 사업자 선정이라는 단어가 좀 필요할 거고, 그리고 나서 발주를 넣는 그런 과정들이 한데, 보통 보면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준비를 하는 단계나 과정들에서 시간들이 꽤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계획 단계가 되고 실행되는 건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으면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선반영 되기 전에 낮은 구간엔 이런 종목들은 매수를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D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가이던스 이런 부분들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액 부분도 상당히 괜찮게 진행이 되는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 가이던스 상으로 보게 되면 예상치가 이거죠. 실제로는 이게 보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것들은 이것이 언제쯤부터 선반영돼서 진행을 할 것인가. 주가라는 것들은 항상 저점을 그린 다음부터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상승해가는 과정이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리레이팅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좀 해석을 좀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도 계속해서 증가되는 포인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가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수주잔고가 쌓이게 된다라고 하면 14.9%, 15%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목표 주가가 설정이 되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LGD 한국조선해양이 수주를 많이 받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에 딸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실적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땐 잠깐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는 좀 소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주가가 좀 움직여가지 않을까. 다만 그런 것도 있죠. 주가가 하방은 경직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추가적으로 하락할 확률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그런 가이던스와 또 지금 시장의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대단히 큰 악재는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미국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과정, 이런 과정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최근에 보면 달러가 또 급격하게 또 약세로 또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주가가 조금 눌리는 과정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전체적인 큰 방향성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이슈로 다 움직였던 그 과정, 항상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스가 관련된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그 이슈 하나만 가지고도 주가가 약 4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수준까지 상승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냐라고는 먼저 선시그널을 한번 줬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 뉴스로 다 그 정도 움직였다 그럼 실질적인 퍼포먼스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 그럼 저주가 정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 항상 실적이 바탕으로 해서 움직여가는 뉴스나 소식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요 같은 때 움직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패턴이 비슷하게 움직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여기죠. 여기 지금 시작한 게 원점 타격인데 원점 부분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이 아래쪽으로선 비중 확대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비중 30% 정도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형주고 또 묵직한 종목이니까 우리가 비중 더 확대해 나가면서 계속 평단 관리해 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기적으로 눌린 건 환율의 변동 때문이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조금 소강 상태인 구간 이 부분 지금 같은 경우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더 많겠습니까? 1월달 같은 장 같은 경우는 CES하고 JP모건 헬스케어 여기서 좀 단기적으로 좀 소화를 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바라보는 것이 야 2026년도에 빛날 종목이 뭐야? 업종이 뭐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으로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나 이 업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지 말고요. 적어도 한 3월 달 이 정도 수준부터 우리가 수익을 또 만들어내는 것으로 좀 보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그 전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단은 기본적인 큰 개념은 그런 방향성을 좀 보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홀드하면서 가는 것들은 일단 이쪽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포지션을 넣어놔야지 다른 것들도 우리가 중간중간 또 틈새를 찾아서 공략할 수 있는 그래서 생각이라고 그럴까요? 뇌피셜이 작동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HD 현대마린 이제 당연히 HD 한국조선해양이 잘 나가게 되면 HD 현대마린 엔진 실적이 나쁠 만한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 영업이익부터 매출액은 계속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내용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EPS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중간중간 나타나는 것들이긴 하고요. 사실 여기거나 한번 보시면 상당히 크게 업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내려오는 것들은 크게 우리가 문제 삼을 내용은 없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발주를 이미 많이 받아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또 우리가 또 수출 가능성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은 뭐 사이드로 다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 면에서 보면 저는 뭐 HD 현대마린 엔진 역시 괜찮을 것이다. 뭐 선박을 갖다서 뭐 수주를 많이 받으면 당연히 엔진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며칠 전에 이미 수익을 또 한번 만들어냈는데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어요. 한번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구간에서 수익을 또 만들어내고요. 그새 또 눌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조선 대형주들이 조금 조정 눌림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는 하나오션 뉴스 때문에 약간 솔직히 조금 먼저 치고 올라갔던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예, 이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개선되는 그 모멘텀이냐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냥 뉴스로 오른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눌리게 들어오면 다시 공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60일 이평 라인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서 우리가 다시 또 평단 조절해주면서 공략해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마리는 이제 우리가 수익 낸 지 불과 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또 공략해 나가는 것이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수익거래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원, 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 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뭐 8만 원 쪽으로 온다라고 하면 더 땡큐일 텐데 그럴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뭐 이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대략 뭐 8만 한 4천 원 이 정도 구간부터 그 아래쪽으로 우리가 또 분할 매수 해주면 또 좋은 또 성과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화분 같은 경우 제가 LNG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본행제라든지 이런 거 진행을 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쪽 부분인데요. 뭐 한국화분하고 동성파이텍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가이던스 보여드리면서 올해는 한국화분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꾸준하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회사가 한국화분이고요. 동성파이텍 같은 경우는 이미 수주 받아놓은 내용으로 생각해 보면 그 가이던스 상으로 보면 3분기부터 괜찮아진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반기에 거래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한국화분을 좀 거래하다가 동성파인텍 같은 경우는 한 2분기 정도 저점이 나오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공략해주는 그런 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좀 참고해 주셔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최근에 여기서 수익을 만들어냈죠. 여기는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잘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우리가 또 차익물 나오고 조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22이동평에서 아래쪽으로 들어왔죠.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는 게 맞겠습니까? 예, 여기서 터진 자리가 여기에요. 이 구간에서 우리도 다시 또 평단 조절해 주면서 비중 관리하면서 신규 매수를 또 진행해 나가서 포트폴리오에 담아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CES 그 과정 그 앞단에서 좀 치고 빠지면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돈이 다시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과정 속에 최근에 보면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잘 달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수급을 다 빨아가면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가 파이팅하게 이렇게 달릴 만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랠리가 돼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차익물이 나올 때쯤 되면 반도체 소부장도 움직이는 뭐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돈은 항상 어떻게 돼요? 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입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저기 계속해서 수익 거래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변경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도 조정 마무리되는 관점에서 매수 관점 모니터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가지고 2026년도를 계속해서 수익 거래, 롱숏 거래 진행한다 하더라도 괜찮고요. 중간중간에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LG 현대중공, 한화엔진, 또 하나오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중간중간 또 양념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략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원전 관련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티 수주가 상당히 크게 느는 뉴스는 엄청나게 여러분들 보시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데까지만 기다려주면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 두산 에너빌티 PQ가 엄청나게 변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는 미래 가치를 많이 땡겨서 밸류에이션은 높긴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앞으로 나타날 과정들 요것들만 바라보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또 거래 가능한 종목이 원전 분야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산에너비티 같은 경우도 지금 가이던스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치하고요. 여기 수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크게 개선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난해 대비해서 영업이익률도 2배 이상 신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어때요? 우리가 평상시 거래하던 것보다 많이 높게 측정이 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 숫자만 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건 좀 믿어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적어도 뭐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환경은 이미 조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저는 뭐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여기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원하는 성과는 만들어냅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뭐 하면 됩니까? 예, 그렇죠. 우리는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진행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76,700원에 비중 25%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뭐 아랫방 열린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가는 사이에서는 조금 뭐 눌림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최근의 분위기로 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뭐 BHI라든지 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한번 움직였을 때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는 또 선수들이 한번 더 덤빌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이슈 메이커들이 충분히 모멘텀을 또 만들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부터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은 현대건설과 BHI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은 뭐 한두 번 이야기 드린 게 아니니까 일단 제가 4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빠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상당히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뭐 한두 번 이야기 드린 건 아니니까 일단 여러분들께서 다 인지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많은 말씀드리는 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그 시점쯤 해서 공략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적으로 보면 1월 중순부터 한 2월 초 요 정도 사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동종목을 갖다가 조정이 마무리되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가이던스를 다 보고 거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시점들을 체크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영업이익률도 보면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안 좋은 거 4분기가 당연히 안 좋은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수치가 좀 비슷한 수치가 하나 있잖아요. 앞에서 조선도 그렇지만 2분기 실적부터 상당히 크게 개선되는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 요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결국 마스카 마누가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가 뭔가 상당히 큰 변화가 오는 것이구나. 그럼 우리가 1분기 때 사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부터냐? 아니, 우리 다 산 건 아니잖아요. 대표 종목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현대건설이나 또 BHI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새롭게 또 편입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올 초죠 여러분들 2025년도 저희가 2월 달쯤에 현대건설을 조금 수익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걸 놓쳐서 저도 사실 몹시 앵글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부랴부랴 따라잡느냐고 애를 썼는데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요번엔 조금 더 신중하고 또 시간을 두면서 가는 쪽으로
대충 투자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수익을 냈었죠. 다들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는 우리가 스킵을 했는데 다시 눌림 들어오는 그 과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6만 5천 원, 6만 5천 원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까지 올지 아니면 수급이 변하고 와서 저 자리에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멈출지 그것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적에 상관없이요. 4분기 실적 발표가 나면 그게 주가가 어디든 위치는 상관 안 하고 매수를 시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랑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도시개발공사 이런 것들도 수주량이 이미 10조가 넘어 있는 것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원전 수조 관련된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들은 추가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로다 상당히 또 미래 가치를 높게 점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국내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아파트, 주택 공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젠 지금 정부가 진행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런 것들도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종목은 BHI입니다. 이 종목도 우리가 수익을 또 만들어냈었죠. 상상 외상으로 주가에 쏠림 현상이 많아서 많이 올랐는데 아마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가이던스는 뭐 크게 나와 있진 않은데 내용은 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수주 잔고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항상 BHI가 공급하건 배열 회수 보일러 같은 경우는 원전 하면 뭐 작든 크든 다 같이 따라 붙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로서 여러분들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이 베어레스 보일러 같은 경우는 S&T 에너지도 일부를 두산 에너빌리티에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6대 4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비율이 되고 있는데요.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 포트폴리오에 S&T 에너지도 지금 좀 우리가 평단 조절해 가면서 시간 주시면 충분히 자기 몫을 해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조금 어떻게 돼요? 쏠림이 들어올 때 우리가 수익을 또 만들어내면 되니까 여유 가지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것들은 계속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 전반기하고요. 이쪽하고는 2024년도하고 현재 분위기가 상당히 크게 다르다는 것들입니다. 이익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변화가 올 겁니다. 앞서 여러분 두산 에너빌리티의 영업이익률 변화 예상치 뭐 이런 것들도 보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랑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수익을 냈었죠. 이 부분을 좀 놓친 게 아쉽긴 한데 이건 사실 좀 크레이지 했던 거 분명히 맞습니다. 여기서 따라가는 경우는 사실 좀 그렇죠. 부담이 많이 되는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 부분은 버림수가 되는 것들이고요. 여기서부터만 지었는데 5만 5천 원부터 내려오게 되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이번엔 120일 이동평균선 이 정도 선까지는 내려와 줘야지만 우리가 공략을 해주는 것이 좀 편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21선과 60일 이평 사이, 그러니까 5만 원보다 조금 밑일 거고요. 4만 한 6천 원보단 조금 더 윗단, 이 사이 정도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보시면서,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한 2주 사이에 벌어질 거다. 2주 사이에 이쪽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세가 들어온다? 아니죠. 왜? 한번 차트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아, 저쪽에서 가서 수익 만들어내고 이쪽으로 조정 눌림 들어왔을 때 이쪽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뭐 주식이 종목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아니라 전 나쁜 종목은 없다고 봐요. 다만 언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주가에 공략을 해서 또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냐 이런 것들이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하는 종목들의 나쁜 종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차익 거래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진행을 해 나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월 30일 오늘 마지막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조선하고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한 6개 종목에다가 또 보조로다가 2-3개 종목 넣으면 벌써 한 10종목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한 10종목들 가지고 계속해서 또 내년도도 거래해 나가면서 스윙 거래, 롱숏 거래를 통해서 많은 또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2025년도에 245개 만들어내면서도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식은 뭐라고요? 예, 관리를 잘해주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결과적으로는 항상 주식이라는 건 5대5의 확률을 가진 거죠. 매수하는 시점에서. 그러면 50% 수익이 날 확률이 높은 거고요. 나머지 50%는 관리를 잘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해준다고요? 예, 케어맨 클럽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즐겨주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성공률 보니까 94%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6% 정도의 미스가 있었던 것들은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시장 상황이 안 받아주는 건 안 받아주니까 그 6% 때문에 섭섭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그것을 정리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나머지 94%를 가지고는 왜 6%를 정리 못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주식 거래 하다 보면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정리를 해주면서 가야 된다.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올해 한 2천만 원 벌었는데 500만 원 손실 난 종목을 왜 안 버리십니까? 밸런스 시트가 플러스라고 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해주고 또 새로운 또 기회를 보시면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에 상당히 익숙해요. 절대 그런 것에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돼요? 돈맥경화 걸리기도 하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항상 힘이 드는 투자 생활을 하는 것들이다. 저는 그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머니케어 뉴스 채널 같은 경우는 스윙거래, 롱숏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들이고요.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상관드리고 싶지 않지만 저희 채널하고는 조금 궁합이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방송이기도 한데, 아직까지도 케어맨 클랩 고민하고 계십니까? 혹시 고민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좀 좋은 또 결정 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년이 아니면 어쩔 수 있겠습니까? 바이바이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같은 일을 해 나갈 테니까 또 생각이 바뀌시면 다시 리턴 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